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율을 알아볼까요? 라는 수업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 몇 쪽입니까? 교과서 78쪽이에요. 자, 수업을. 어제 우리가 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쵸? 비를 읽는 방법은 몇 대 몇, 몇과 몇의 비, 몇에 대한 뭐의 비, 뭐의 뭐뭐에 대한 비, 이렇게 네 가지 읽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는 헷갈릴 수 있으니 뭘 찾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의가 어디 앞으로 나온다, 뒤로 나온다? 앞으로 나온다. 여기 몇 대 할 때 여기로 온다 그랬죠? 의가 요거만 잘 주의하면 여러분 그거 읽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비율인데요. 연순의 모듬은 도넛 몇 개?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체크하라 그랬죠. 20개 중에서 10개를 어떻게 했다? 풀었다. 그럼 더한 거니 뺀 거니?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위에 좀 지울게요. 판매한 도넛의 수는 판매한 도넛 몇 개를 팔았죠? 10개.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판매한 도넛 수가 처음에 있던 거에 몇 배냐고 묻는 거지. 여기서 답을 간혹 가다가 몇 배, 2배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건 10개죠. 10개는 20개의 지금 몇 배인지 묻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10개는 20개의 2배가 아니죠. 이거 2배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거 2배 해버리면 40개니까 10개를 구하는 게 아니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처음에 있던 도넛수와 판매한 도넛수만큼 색칠해보세요. 처음에 몇 개였었죠? 20개. 그러면 봐봐. 여기 5개 단위로 끊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거 전체를 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칠하고 같이 칠하죠. 오랜만에 색칠 놀이 하는데 나는 색칠을 잘 못해서 이렇게 그냥 대충. 어릴 때부터 난 이런 색칠 놀이를 좀 잘 못했어. 미술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난 하나님 주신 재능이 다 다르니까. 자, 전체 수는 색칠했어요. 그쵸? 판매한 도넛수만큼 또 색칠하래. 판매 몇 개 했다고 했죠? 위에 보니까 네, 10개 한번 색칠해볼까요? 네, 10개 칠했어요. 자, 여기서 아까도 조심해야 되지만 얘는 얘의 2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런 거 간혹가다 문제를 잘못 읽으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비를 써보세요. 자, 문제 나왔다. 읽는 방법 뭘 찾아라 이런데 뭐뭐에 대한 뭐뭐의 나오면 뭘 찾아야 된다? 의. 그럼 누가 앞에 나와야 된다? 의. 그러면은 판매한 도넛 때 처음 도넛 수겠죠. 요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뭘 찾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의. 자, 그럼 몇 대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0대 20이에요. 자, 그러면 판매한 도넛수는 처음 도넛수의 몇 배인지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어라. 선생님 이거 왜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내준 학습지 중에 맨 마지막 장 그게 어려웠다. 선생님이 풀지 말라고 했던 게 이 내용이라서 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는데 자, 기준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교하는 양이 나오고 비율이란 말이 나와요. 그쵸? 자,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한번 떼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대 20은 다른 말로 하면 대는 이걸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쉽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이 어제 요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요게 이제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건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 나누기 20으로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나눗셈 해봅시다. 나누기 뭘로 바뀌죠? 곱하기 20은 뭐 해줘야 돼요? 역수에서 2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몇 분의 몇이 됩니까?
20분의 10. 어제 사실은 분수로 바꿀 수도 있었고 소수로도 바꿀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요거를 방법을 어제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주질 않아서 여러분이 안 배웠다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요거 기억했다면은 풀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아래가 분모가 되죠. 이 위는 뭐가 됩니까? 분자. 우리가 분수를 배울 때 분모는 뭐라고 표현했었습니까? 분모는 전체라고 표현했죠. 그죠? 분자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분이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게 항상 적용은 아닌데 우리가 어떤 일부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었죠. 분모는 전체, 분자는 부분.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생각하면 또 편리할 때가 있다고 선생님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자 단어를 선생님이 몇 개를 주겠습니다. 기준량, 비교량 이렇게 단어를 두 개를 이제 선택지를 주는데 기준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기준. 어떤 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비교는 뭐 이것저것 비교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죠. 그냥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의미상으로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해서 기준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이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의미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자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전체하고 부분 중에서 어떤 것이 기준과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전체가 좀 더 잘 어울리죠? 아무래도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얘가 좀 비슷한 느낌이야. 비교하는 양은 또 뭐하고 비슷할까 그러면? 부분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여러분 정답입니다. 분모에 가는 자리 친구가 뭐가 되냐면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분자는 뭐가 되냐? 그러면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전체를 포함한다. 그래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분모 가는 친구가 기준량이 됩니다. 분자로 가는 친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비율로 봤을 때 여기 나누기에서 봤을 때는 기준량이 앞에 옵니까? 뒤에 옵니까? 기준량은 분모였고 20이었죠. 그렇죠. 기준량이 뒤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자연스레 어디로 옵니까?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이제 비교하는 양이 앞에 오고 기준량이 어디에 온다? 뒤에. 그리고 이 친구는 분수로 갔을 때는 기준량은 어디로 간다? 아래 분모로 가고 비교하는 양은 어디로 간다? 위 분자로 간다. 요게 지금 여기 나온 말입니다. 한번 다시 이제 교과서 보면 이해가 좀 편리할 거예요. B 10대 20에서 그러면 앞에 친구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비교하는 양이었죠. 20은 뭐가 됩니까? 기준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채로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기호 땡땡의 대의 오른쪽에 있는 20은 기준량이고 나오죠. 왼쪽에 있는 10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방금 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조금 요거 보고 나서 설명할 겁니다.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무슨 소리냐? 자 우리 10대 20을 이렇게 했었죠. 기준량하고 비교하는 양 해서 분수로 나왔더니 몇 대 몇이 됐어요? 10대 20은 몇 분의 몇이 됐어요? 20분의 10이 됐죠. 얘 소수로 바꿔보면 20 곱하기 세트 몇입니까? 10 곱하기 그럼 몇 분의 몇? 그럼 몇 점 몇?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분모분의 분자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죠. 이렇게 분수했지? 요거를 계산하면 이걸 다른 말로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다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량분의 부분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을 하면 뭐가 나온다? 비율. 소수로 바꾸면 이게 비율이 된다. 그럼 10대 20을 비율로 바꾸면 몇이 나온 거다? 0.5. 요게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설명입니다.
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내면 20분의 10 또는 0.5이다. 분수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된다? 소수로 해도 된다. 어느 하나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다 없다? 모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친구 돼? 오케이. 다음 뒷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 액자가 두 개 있습니다.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 여기서 뭐 찾아야 될까? 대한의 나왔으니까 의. 그럼 뭐 대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될까 우리가?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가로 대 세로입니다. 그럼 여기 가로 대 세로 한번 먼저 몇 대 몇인지 한번 해볼까요? 몇 대 몇입니까? 가로 대 세로. 25 대 20. 나는 몇 대 몇입니까? 15 대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에 자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래요. 우선 얘를 그러면 분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분모는 몇이 됩니까? 여기서 분모. 그렇죠. 얘가 분모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옮겨주면 20분의 분자는 누가 와야 돼요? 그렇죠. 얘가 분자로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주면 25. 그러면 자 분수로는 됐어요. 그렇죠? 소수로 얘 바꿔줘야겠네. 자 세트 몇 곱해줘야 돼요? 위에도 몇? 그러면은 100분의 125. 몇 점 몇? 그러면 소수는 1.25. 분수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분의 2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잘못 썼네. 자, 나 액자 나왔습니다. 그죠? 15 대 12.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여기다가 분수, 소수 먼저 구해볼까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풀 때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혼자 풀려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연습도 필요한 거고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 그 수업 가르쳐주는 내용을 듣기만 하면 절대 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도 풀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분수로 바꾸는 거는 쉽죠? 분모가 이 중에 뭘까요? 그렇죠. 뒤쪽에 있는 친구가 분모라 그랬죠? 그러면 12. 분자는 누가 와요? 15. 분수로는 간단히 됐어요. 그렇죠? 자, 소수로 바꿀 때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사실 기하분수로 바꿔야 돼요. 기하분수. 자, 그러면 12에서 15, 12분의 15를 기하분수로 하기 위해서 3, 5, 15, 3, 4, 12. 몇 분의 몇으로 바뀝니까? 4분의 5. 이러면 세트가 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 곱하기 25분의 5 곱하기 25 하면 100분의 125. 몇 점 몇? 1.25. 그쵸? 자, 이걸 이렇게 해도 아니다. 반대로 해야 되죠? 선생님 실수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속네. 일부러 내가 처음에 맞는 거 쓰고 틀린 척 했더니 가만히 있길래 그냥 틀린 걸로 써봤더니 또 안 해. 안 속아 요즘. 자, 그러면 가로의 세로의 비율 있죠? 가로의 비율 결국에 1.25 대 1.25 같아요 달라요? 같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대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중기는 모든 6명은 8인실을 사용했고 지혜는 모든 3명은 6인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조건이 두 개가 다른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음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뭐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서로의 각각의 뭘 구해서 비교를 하냐면 비율을 구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이거를 1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2번이라고 하자. 그러면 각각의 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몇 대 몇으로 이제 바꿔주냐. 6명이 8명 방에 썼지. 그렇지. 그러면은 방의 크기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를 하는데 자 어떻게 비교를 하냐 뭐 이렇게 6대8 해도 되고 8대6 해도 되는데 대신
이것도 같이 그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6대8로 했으면 얘도 몇 대 몇을 해야 될까? 3대6으로 해야 되겠죠. 8대6으로 하면 여기도 몇 대 몇? 이걸 같이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건 보통 교과서에서 또는 문제에서 어떻게 비교하라고 힌트를 줍니다. 알겠죠? 자, 한번 힌트를 이제 찾아 나서서 여기로 갑니다. 문제가 힌트요? 네, 문제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을 뭐뭐에 대한 뭐뭐의 나왔다. 그렇지. 그럼 누구 대 누구를 무엇 대 무엇을 해줘야 될까? 무엇 대 무엇? 사람 대 방 정원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1번부터 구해봅시다. 1번은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 6대 8. 2번은 3대 6. 비율을 구해봐야 되겠죠. 이제 비율은 무엇 또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 또는 소수. 그러면 한번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1번은 8분의 6, 2번은 10분의 3. 자, 그러면 우선 기하분수로 하자 그랬죠?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3, 얘는 2분의 1. 자, 통분하면은 4분의 3과 2분의 1 통분하면 4분의 3, 4분의 얘를 4로 통분하면 4분의 2.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4분의 3. 그러면 어느 모듬이 더 넓게 느꼈다고 할 수 있어요? 응? 중기네? 자, 얘들아,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중기네는 4명 방에 3명이 들어갔다는 느낌인 거야. 4명 방에 3명. 그런데 지인의 방은 4명 방에 2명 들어갔다는 느낌이야. 누가 그럼 더 넓게 느끼는 거야? 사람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비율이 크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말 잘 읽지 않으면, 문제를 잘 읽지 않으면 틀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쵸?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사회 시간에 무엇을 자주 보게 되죠? 지도. 지도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몇만 대 1, 몇 대 2만 5천 대 1, 5만 대 1 있지? 그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축적이라고 했죠. 근데 축적 쓰여 있는 거 기억납니까? 어떻게 쓰여 있는지? 어떻게 쓰여 있었어요? 5만 대 1 이렇게 돼 있죠. 또는 2만 5천 대 1 이렇게 있죠. 이거 지금 보니까 뭐야? B지. 이거 비율이 사용돼요? 안 돼요? 된 거죠. 즉 5만 대 1대 5만, 1대 2만 5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지도에도 뭐가 쓰인다? 비율이 쓰인다.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약 몇 킬로미터를 갔습니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뭐뭐에 대한 뭐뭐의, 자, 나왔어요. 대한 뭐뭐의. 그러면은 무엇 대 무엇이라고 한번 다시 표현해 보면 무엇 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리 대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비율로 따지면 시간분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자주 해보면 좋습니다. 자, 계속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리는 몇입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300km. 시간은 2시간. 그러면 300대 2. 그럼 2분의 300 또는 150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럼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갔다는 거야? 그렇죠. 1시간에 150km를 간다는 거죠. 자,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와 넓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자, 여기 표가 나와 있죠.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자, 뭐뭐에 대한 뭐뭐의 나왔죠. 무엇 대 무엇을 하는 뜻입니까?
인구 대 넓이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비율을 구하라고 할 때는 넓이 분의 인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서울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인구가 앞으로 나오죠. 대신 지역이 나오죠. 인구 대 서울 넓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숫자로 바꿔봅시다. 서울 인구 몇 명이에요? 몇 개씩 떼어서 해야 돼요? 3개씩 떼어서 해야 되지. 3개씩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땡땡 서울 넓이 몇이요? 605. 그럼 비율을 할 때는 605분의 985만 7천이 되겠죠. 요거 이대로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대로 두면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자, 선생님,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비율은 분수와 소수 모두 가능하다 그랬죠? 틀린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소수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강원도 넓이에 대한 인구. 강원도 넓이가 인구가 몇입니까? 155만이죠. 넓이는 16875. 몇 분의 몇? 16875분의 155만.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왜 이제 그렇게 된다 하냐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소수로 바꾸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수로 그냥 둬도 됩니다. 그런데 소수로 바꾸면 소수 또는 기하분수로 바꾸면 편한 점이 있어요. 왜 편하냐? 이렇게 보통 문제들은 이렇게 비율을 구하라 까지만으로 안 끝나. 그럼 어떻게 오느냐? 항상 이 3번 따라 붙습니다. 더 밀집한 곳은 어딘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비율이 더 높은 곳, 낮은 곳. 높은 곳, 낮은 곳. 높은 곳. 인구 비율이죠, 인구. 사람이 인구가 더 밀집했다는 거는 밀집이란 건 사람이 많다는 뜻이야. 그럼 인구 비율이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높아야 되는 거. 비율이 높은 걸 찾으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비율을 높은 거, 자, 605, 이거 분수로 비교하려면 605와 16,875 통분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뭘 해주고 1번 약분, 그 다음 2번은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통분을 하거나 또는 소수로 비교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약분부터 할게요. 약분해 봅시다. 1. 오, 약분. 자, 이거는 계산기를 쓸게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비율인 거지. 이렇게 이 정도 된대. 됐지? 봤어? 몇 정도인지? 다음. 야, 아까 16,000이었지? 얘들아. 근데 지금 몇이야? 91. 그럼 누가 더 높아? 서울이 더 높지. 그러면 어디가 더 높아요? 서울. 네. 3번. 교실의 벽을 꾸미기 위해 물감을 사용했네. 이 친구들이 무슨 색? 흰색, 검은색 섞어서 회색을 만든 거야. 자, 그럼 보니까 얘네가 검은색, 흰색 가지고 있네.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지혜는 흰색 200ml에 검은색 6ml를 했고 얘는 흰색 250ml에 검은색 10ml. 서로 섞은 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기본, 야, 얘들아, 그냥 수학 책이라 그런 게 아니라 물감이 어두운지 비교한다는 건데 흰색, 검은색 중에 뭘 많이 넣으면은 더 어두워질까? 그러면 뭐의 비율을 찾으면 될까, 우리가?
검은색 비율을 찾으면 되겠지. 검은색 비율이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높은 걸 찾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더 어두워지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지혜가 만든 회색 물감에서 흰색 물감량에 대한 검은색 물감량의, 그럼 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검은색 대 흰색이죠. 구해봅시다. 검은색 대 흰색. 6대 200이 되겠죠. 그러면 몇 분의 몇? 200분의 6. 소수까지 이건 아예 구해볼게요. 100분의 3. 0.03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슬기도 보겠습니다. 자, 검은색 대 흰색 10대 250은 250분의 10 역분하면 25분의 1 소수로 바꾸면 100분의 4 0.04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얘는 0.03 0.04 누가 더 어두울까요? 슬기께 검은색 비율이 더 많죠? 그럼 얘가 더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자 계속 하겠습니다. 누가 더 어두운가요? 슬기.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검은색 비율이 더 높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알아보면 뭐가 있나. 자, 비율. 자,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의 비율을 야구 선수 보면 야구 보는 친구들 있지? 네. 그러면 타자 나오면 뭘 설명해줘요? 타율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읽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 0.381 숫자가 나오고 뭐라 읽냐면 3할 8푼 1리라고 하죠. 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사람이 공치러 100번 이제 앞딱 나왔어. 그 중에 안타를 한 38번 친 거야. 전체 분의 안타 비율.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온다고요? 타율. 자, 이거 축적 아까 얘기했죠? 소금물량. 요거는 다음에 이제 문제로서 조금만 더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수고들 했고 마찬가지로 복습하면서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